아이즈, 바닐라 스카이 어, 영화를 통해서 유식의 사상인 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픈 유어 아이즈는 1997년 스페인 영화로 꿈과 현실을 오고 가는 유식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바닐라 스카이에서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오게 되죠. 전작 오픈 유 아이즈의 여주인공이 같은 영화 바닐라 스카이에서 다시 출연함으로써 실제로 톰 크루즈와 연인이 돼서 세계 영화인들의 그 주목을 받고 열광시켰던 영화입니다. 오픈 유 아이즈가 꿈의 구조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이 영화 유식의 꿈이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불교徒들에게 어려운 사상이 유식 사상인데, 특히 유식 사상에서 새롭게 꿈에 대해서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보면 유식 사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현실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요. 장자에서는 호전몽으로 인생의 덧없음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면, 유식에서의 꿈은 허망 분별로 현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의 세계로 꿈을 말하면 아마도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길과 깨달음에 도달하는 시점을 나누어서 꿈의 허망성을 인식했다고 할 수 있죠. 현실을 직시하는 찰나에 깨달음에 도달하는 상태로 그 순간을 분기점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이 달콤하다면 현실은 굉장히 냉혹할 수 있고, 꿈이 허망하고 좌절의 연속이라면 현실은 상당히 행복할 수 있죠. 꿈은 현실과 사실상 이렇게 다른 존재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세자르는 어떠한 점을 꿈과 현실로 나누었을까요? 그 나누는 분기점을 세자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세자르는 꿈에 매료되어서 꿈과 현실의 분기점을 자신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생명 연장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꿈으로 바꿉니다. 세자르가 꿈의 개입을 통해서 바꾸고자 한 것은 사랑하는 여인 소피아 때문이에요. 그녀가 자신을 대하는 그 태도의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죠. 현실은 줄리아의 질투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주인공 세자르는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줄리아를 잃어버리고, 얼굴은 찌그러지고 험악하게 변하게 되고, 마음은 폐허가 되죠. 세자르는 소피아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욕망으로 삼고, 줄리아를 원망과 미워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화 오픈 유어 아이즈는 애증 관계를 다른 의식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욕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지점을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꿈의 잠재 의식에서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현실의 처참함을 꿈으로 구입 또는 회피했다는 사실은 꿈을 깨고 나서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망 분별의 세상을 아등바등 살면서 꿈이라고 알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과 꿈 사이는 사실상 눈 깜짝할 사이의 찰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고 찰나찰나 생멸을 거듭하죠. 이 시간 사이라는 그 영화 연출에서도 세자르 주인공의 마음은 생멸하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식성을 깨닫는 순간, 그 시간 사이의 찰나적인 연속들은 주관과 객관을 벗어나서 존재하지만, 그 유식성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욕망의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유식설에서는요, 평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주관과 객관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주관과 객관을 벗어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나 모든 상식의 세계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깨달음이며 깨어있는 순간을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주관과 객관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주관이 바깥의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은 엄연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주관과 바깥의 대상은 서로 평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화 속의 세자르가 꿈꿔온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즉 욕망을 갈구하는 순간에 그곳에 소피아가 있었죠. 우리 모두 상식의 세계라고 알고 있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사실상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깨어나기 직전까지는 그게 꿈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상태를 진짜라고 믿습니다. 세자르가 사랑하는 소피아는 그 일그러진 얼굴을 그 소피아에게 대면했을 때 세자르는 굉장히 고통이 컸죠. 아무리 남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이그러진 얼굴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자르는 그 찰나에도 그 고통을 인지하는데 이미 지나간 시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그 영화에서 산재되어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세자르는 고통을 인지합니다. 꿈으로 그 고통의 순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꿈을 사게 됩니다. 불교의 시간의 개념은 항상 현재만을 지칭하지만 영화는 과거, 현재를 오고 가고 있어요. 꿈처럼 말이죠. 그래서 미래와 과거를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이 특별한 사이의 찰나를 이 영화에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를 종횡무진 오고 가고 있죠. 그래서 영화는 이 찰나적인 순간 속에 내포된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굉장히 오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꿈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인공도 꿈을 돈으로 주고 사서 자신의 고통을 잊고자 합니다. 꿈은 주인공에게 도피처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 모든 것은 생생할 뿐만 아니라 또렷하게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허망한 꿈과 같다고 말한다면 쉽게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꿈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나라는 자신과 외계 대상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픈 유어 아이즈는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유식성과 유식사상을 우리에게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무서운 짐승을 만났을 때 이 짐승은 실제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그리고 세상사에서 접한 대상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어 미워하고 또 좋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짐승에 대해서는 무섭다고 놀라서 발버둥을 칠 때 무섭다고 느끼는 것처럼 일상적인 우리가 삶 속에서도 실제하지 않는 대상, 사물에 대해서 애증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욕망하면 할수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욕망과 비례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수록 실제적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죠. 현대 기계 문명인 영화의 도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사실상 같은 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매체인 영화가 문학적인 가치의 인위적인 주입보다도 독특하고 특수한 가능성으로 의미심장하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싶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그래서 인간의 깊은 악마적인 성향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복한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현상을 우리가 꿈꾸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꿈을 직접 꾸지 않아도 꿈의 역할을 합니다. 영화에서 표현되는 환상은 인간의 꿈을 보편화하면서 재해석도 언제든지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영화 오픈 유어 아이즈, 바닐라 스카이는 꿈을 매개로 액자 구조처럼 구성해서 우리가 주인공의 꿈과 고통, 깨달음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만듭니다. 꿈은 정말 매력적이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현실보다 꿈속에서 진지함과 유희가 더 강하게 자리하기도 하죠. 꿈속의 그러한 상황, 환경들의 변화는 사실상 왜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그려내는 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하는 것이 꿈속에 재현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럴까? 불교에서는 근원적으로 그 원인은 그 표층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육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이 모든 총체적인 존재들이 궁극적으로 원인이 돼서 그 생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경험하고 욕망이 꿈의 원천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픈 유어 아이즈나 바닐라 스카이를 보면서 꿈이라는 존재가 유식사상에서 말하는 그 꿈을 가장 상세하고 극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꿈처럼 허망하게 살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그 과정을 영화처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